그러니까 종류를 한번 봅시다. 종류. 자, 이 볼펜 보면 뭐가 생각나나요? 볼펜. 사람들마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중학교 때 이걸 많이 쓴 사람은 중학교 때 뭔가 기억이 불려올 것이고, 자기는 많이 안 쓰는데 자기 아버지가 맨날 요 볼펜을 쓰는 걸 어릴 때부터 계속 봐왔으면 이걸 보면 뭐가 떠오를까요? 아버지 얼굴이 떠오릅니다. 자, 제가 오늘 이렇게 복장을 입고 왔어요. 이렇게 넥타이를 메고 이런 복장을 했을 때 이 복장을 보면 뭔가 특별한 느낌이 있다면, 그러한 눈에 보이는 시각적으로 들어오는 이러한 자극과 단서에 의해서 특정한 어떤 과거 기억이 불려 나와서 현재의 내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걸 뭐라고? 시각적 앵커라고 합니다. 그럼 이 시각적 앵커를 단순히 우리 심리 상담이나 뭐 코칭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마케팅에서도 쓰죠. 우리 카페 가보면 인테리어라는 걸 하잖아요. 그것들이 전부 다 뭘까요? 뭔가 거기 가면 편안함이 있고 안정감이 있고 그런 정서를 불러내게끔 그런 소품들을 구성을 하고 세팅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들은 전부 다 뭘까요? 시각적 앵커가 되는 거죠. 도심 길을 걷다 보면 수많은 이런 상점, 가게에 조명을 비춰서 뭐 마네킹에 옷을 입혀 놓기도 하고 제품을 진열해 놓기도 하고 하죠. 전부 다 뭐를 주고 있나요? 시각적 앵커링을 형성하기 위해서 계속 시각적 정보를 우리한테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각으로 눈으로 들어오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시각적 앵커라고 한다. 그럼 시각적 앵커에 이제 우리가 신체적으로 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우리가 상담을 할 때도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이 앵커를 쓸 수가 있어요. 시각적 앵커를.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떤 특별한 손 동작을 내가 수업 중에 아니면 상담 중에 계속 특별히 많이 이렇게 한다면 그 상태에서 이런 손 동작과 관련된 안정된 심리 상태를 계속 보였다면 나중에 이 손 동작만 해도 어떻게 될까요? 특정한 상태로 간다 이 말입니다. 이완 훈련할 때 우리는 이런 이제 시각적 앵커도 쓰기도 하고 신체 감각적 앵커를 쓰기도 해요. 쉽게 얘기해서 숨을 마시고 뱉어내고 하는 과정에서 힘을 쭉 빼는 암시를 계속 넣을 때 어깨에 손을 딱 올립니다. 그러면 이 어깨에 손을 올리는 건 신체 감각이죠. 신체 감각. 우리는 시각적으로 뭔가 들어오는 것도 앵커가 걸지만 신체 감각에 대한 부분도 거니까 나중에 이걸 반복하면 나중에 손만 어깨에 올리도 어떻게 될까요? 이완 훈련할 때 그 상태로 싹 들어가 버립니다. 이게 신체 감각적 앵커예요. 특정한 어떤 소리. 저번에 수업 중에 그 이야기했죠. 제 목소리를 들으면 졸음이 온다 하셨잖아. 뭘까요? 청각적 앵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감각적으로 들어오는 거는 크게 NLP에서는 미각과 후각을 신체 감각에 넣었기 때문에 세 개로 본다 했죠. 시각적 앵커, 청각적 앵커, 신체 감각적 앵커로 본다면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뭐 될 수 있다? 앵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일단 감각 양식이 있다는 구분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가족을 떠올리면 어떨까요? 라고 말을 탁 던져보잖아요. 그럼 그것도 전부 다 앵커링이 다 돼 있어요. 누군가를 탁 이야기하면 그때 뭔가 눈 움직임, 입가의 움직임, 얼굴 표정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난다면 이건 시각적으로 어떤 앵커링이 돼 있구나. 그런데 어떤 상담 과정에서는 아버지 이야기를 딱 하는데 얼굴 표정이 탁 굳어지는 사람도 있거든요. 뭘까요? 아버지와의 앵커링이 부정적으로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의 우리의 이런 제스처, 얼굴 표정, 어떤 뭐 손놀림, 이 모든 것들도 전부 다 뭐 돼 있다?
앵커링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감각이라는 것은 속일 수가 없거든.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 이 앵커링을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일단 감각 양식에는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시각적, 청각적, 신체 감각적. 이건 내가 훈련할 때도 이 세 가지를 쓰는 거고, 또 다른 사람을 관찰할 때, 또 다른 사람 그걸 훈련시킬 때도 이 세 가지로 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성질에 따른 구분으로 한다면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다. 이거는 무슨 말일까요? 대부분 심리적인 문제는 결국 뭘까요? 부정적 앵커링의 후유증이에요. 자, 우리 안에 긍정적인 자원과 부정적인 자원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우리는 앞에서 개념을 잡을 때 이 앵커링은 어떤 기억이라 했습니까? 일화 기억 시스템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일화 기억 때문에 강한 정서가 묻어 있거든. 근데 우리는 부정에 더 빨리 반응하나요? 긍정에 더 빨리 반응하나요? 부정에 더 강하고 빨리 반응하죠.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뭐냐면 이 부정적 과거의 충격적 경험, 트라우마가 있는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부정적 그러한 정서가 강한 그 경험이 뇌에 강하게 회로를 만들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 회로는 외부에서 시간이 오래 지나도 외부에서 과거의 그 경험과 비슷한 미세한 자극만 주어져도 현재에서 물질을 과거에 내 경험했을 때 그 상태를 그대로 재현하는 물질을 쫙 순간적으로 분비시켜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인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거죠. 그 심리적 어떤 문제를 갖고 있거나 그 상담을 필요하고 치료를 필요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결국은 부정적 앵커링, 부정적 조건 형성이 되어 있다. 이런 관점으로도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반대 개념으로 보면 이 사람 참 낙관적이고 뭔가 긍정적이고 뭔가 진취적이고 도전적이고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뭐냐면 과거에 긍정적 앵커링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수업을 통해서 사람들이 얼마든지 우리는 변화시킬 수 있다. 왜? 자기 안에 있는 긍정과 부정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데 우리는 근본적으로 부정에 더 조건 형성되게끔 세팅되어 있다 보니까 이걸 더 많이 썼어. 자기 생활 속에서 자기 삶 속에서 너무나 많은 제약이 있고 너무나 많은 손해를 보고 있다. 그렇다면 이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를 하는 거고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거의 긍정적인 그 정서적인 그런 경험들을 불러내왔어. 특정한 앵커와 조건 형성시켜서 그걸 반복시키면 우리 뇌는 그 무엇이든 반복하면 그걸 사실로 받아들인다 했거든. 그와 관련된 전형 신경으로 만들어진다면 그와 관련된 물질이 더 분비가 된다면 우리의 상태는 얼마든지 바꾸어지거든. 이게 제가 이게 제 경우 이게 들으면서 이제 자꾸 이제 생각이 나거든요. 그게 중요해요.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 아까부터 계속 났거든요. 나는데 이게 어쨌든 제가 이제 한 고등학교 때 이제 어쨌든 계속 저를 이제 좀 이제 쪼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때 말씀드렸던 이게 저는 그때 혼자 공부를 했거든요. 중학교 때 학원을 안 다니고 왜냐면 학원 다니는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가지고 중학교 때 이래 했는데 이제 성적이 좋게 나오질 않더라고요. 좋게 나오질 않았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얘네들은 학원에서 뭐 예상 문제집이나 이런 걸 보니까 저는 그런 자료가 없으니까 이게 안 됐던 거더라고요. 근데 1년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계속 파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바로 1등으로 올랐었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이게 좀 천천히 갔어야 되는데 왜냐면 그 뒤로 전 지키는 싸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뭐 기본적인 승부욕이나 이런 건 좀 있으니까 또 지긴 싫잖아요 이게. 계속 이제 그런 식의 어쨌든 저는 이제 혼자 계속 공부하고 이렇게 하니까 혼자만의 어쨌든 좀 이런 고립되는 좀 양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고 그걸 중학교 유지하고 고등학교 가서 계속 유지를 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때에서는 이제 사실 양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양이 많지. 굉장히 많은데 이게 어쨌든 제가 뭐 조금 이제 원래 스스로를 좀 더 이제 좀 이렇게 하는 성격이기도 하고 좀 더 급하게 몰고 이렇게 하면서 그때 정서적으로 좀 이렇게 좀 고립되고 이제 외부 뭐 조금 트러블도 좀 있었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한번 탁 터진 거거든요. 네, 터졌는데 어쨌든 그때 그 저를 계속 쪼았거든요. 뭔지 아시죠? 여기 쪼이면 시야가 좁아지고 이 상태가 어쨌든 맞아. 꽤 계속 유지가 됐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때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때 한번 터졌을 때 쉬어야 되는데 계속 쪼았거든요. 네. 뭐 하여튼 그랬어요. 예. 뭐 부모님한테 뭐 힘들어 이런 얘기했는데 통하지도 않고 그냥 거의 뭐 그냥 수능을 진짜 마지막으로 거의 달린 거거든요. 그냥 막 그렇게 이제 하면서 그것도 이미 거의 번아웃이 왔다. 이미 왔죠. 이미 고등학교 1학년 중반쯤에 왔죠. 왔는데 그죠. 예. 번아웃 온 상태에서도 계속 달렸네. 계속 태운 거죠. 어쨌든 그 2년을 또 그렇게 단련을 시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단련이라는 표현이 맞나 모르겠는데 그렇지. 그걸 한 거예요.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저는 원래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하면 계속 잘할까를 계속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계속 머리를 계속 굴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연합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연합이잖아요. 이게 맞아. 내가 자꾸 응용할 수 있는 걸 찾고 이런 거잖아요. 계속 이게 자꾸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찾는. 근데 이게 부정적인 상태에서 연합을 계속 해버리니까 그 당시에 이게 엄청나게 이게 또 이렇게 막 확장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대학교 때 이렇게 해도 뭘 사소한 충격이 들어와도 사실 이게 저한테는 사소한 충격이 아닌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좀 과잉된 굉장히 상태에서. 과잉된 상태로 들어오죠. 그러니까 그런 게 그 와중에도 이제 저를 스스로 쪼우는 건 저를 쉬어야 되는데 사실 계속 이렇게 하는 건 이미 번아웃 상태에서 2년을 달리했으니까 이것도 습관이 돼버린 거겠죠? 네. 그렇지, 습관이 돼버린 거겠죠.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도 저를 계속 이렇게 좀 채찍질을 계속 하는 것도 있었을 거고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예를 들어 영업을 하는데도 아니 뭐 좀 자꾸 막 이게 예를 들어 보험이니까 보험 설계사가 뭐든지 다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나이 있으신 분 자기가 사실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하기는 싫고 막 사소한 걸로 자꾸 막 전화가 오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게 사실 굉장히 스트레스가 겁나 많거든요. 그것도. 그러면 이제 그 전화만 와도 이게 그 어떤 과거의 그런 거에 연합이 이제 이어지는 그 연결되지. 연결되잖아요. 예. 오늘 앵커링 해보면 딱 바로 나오잖아. 그게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그 전화 오는 게 이제 저한테는 사소한 건 아닌 거예요. 이게 그 안쪽 이 안쪽으로 굉장히 커져 있는 그런 게 한번 오는 거예요, 사실은. 재현이 돼버리지. 재현이 된 그런 과정들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되어 왔던 것 같아요. 되었고 그런 게 좀 확실히 좀 강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뭐 긍정 암시를 이제 주고 이렇게 하는데 주고 이제 좋아졌다가도 조금 밀리고 뭔지 아시죠? 뭔지 아시죠? 내가 이런 0에서 출발을 해서 그때 상태로는 100까지 갔다. 압박하는 것처럼 다 갔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한 20-30도 밀리잖아요. 네. 저항감이라 해야 되나? 그거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또 그걸 이제 인정하고 이제 조금씩 밀고 또 밀리고 이게 계속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확 좋아질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타다가 이렇게 가잖아요. 좀 어둡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느낀 게 내가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게 형성돼 있다는 걸 자꾸 느끼는 거예요. 한번 뚫었다고 생각했는데 좀 밀리는 거예요. 자꾸 저항감에 밀리고 다시 이제 수업하면서 또 제가 뭔가를 찾아가지고 또 이렇게 또 이런 뭔가를 또 좋게 형성을 해놓는 거잖아요. 이런 희망을 발견하거나 인지를 내 상태에서 인지를 좀 더 하게 되면 확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확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또 조금 밀리고 그러니까 항상 확 끌어당길 때는 진짜 좋아졌네 이 생각이 있는데 근데 또 이제 느껴지는 거죠. 여기서 조금씩 밀리면서 생각보다 더 깊게 왔다가 생각보다 깊게 오면서 이러면서 가긴 가는데 그 느낀 게 생각보다 이게 하긴 내가 시간이 너무 오래됐으니까 중독인데. 그러니까 중독이니까. 자, 그럼 이렇게 보셔야 돼요. 우리는 복원력이라는 걸 갖고 있거든요. 복원력. 이 복원력은 원래 내 존재에 대한 복원력도 갖고 있지만 오랜 기간 반복에 의해서 그죠. 어떤 습관이나 중독이 되어 있는 상태면 내가 어떤 긍정적으로 변화돼서 일시적으로 뭔가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건 항상 다시 끄집어 내려려고 해요. 맞아요. 그래서 이 과정은 앞으로도 많이 겪게 될 거예요. 계속 그렇겠죠.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이 공부를 통해서 뭔가 내 자신의 새로운 자극을 줘가지고 조금 정상적으로 올려놓은 게 그 짧은 기간에 착 변화됐다면 그동안에 본인은 엄청난 카멜레온처럼 변화가 자주 있었겠죠. 근데 그건 인간의 뇌는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뭐냐면 항상 복원성을 갖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렇게 해서 좋아졌는데 또 좀 있으면 또 이게 자꾸 땡겨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전에는 이렇게 한번 땡겨 내려가면 여기서 헤매고 오랫동안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올라가다 내려오더라도 다시 또 빠져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과정을 이제 겪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이 되면 나중에 여기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짧아지고 여기에서 겪는 그 정서적 그는 부정적 그 경험이 재현되는 게 강도가 약해지죠. 그러면 이제 강도와 빈도가 약해지면서 점점 내가 변화하는 쪽으로 다시 굳혀가지고 그럼 우리가 처음 수업했을 때 이야기했던 전용 신경회로라는 이야기가 기존의 것을 우리는 없앨 수가 없다.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없앨 수가 없다면 답은 뭐냐면 새로운 더 강한 회로를 만들어야 된다. 미래에는 지금 이제 과학이 발달되면서 우리 뇌도 칩을 심는다 그러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심장이 기능을 뭐 심장 그 박동기를 넣잖아요. 인공 심장을 우리가 달고 하듯이 우리 뇌에도 특정한 칩을 심으면 특정한 기억을 차단하거나 특정한 기억을 더 활성화시키는 뭐 그게 이제 인간인지 인조인간인지 이제 뭐 이 개념이 좀 흐려지는 그런 시대도 이제 온다는 이야기가 있죠. 근데 그래 되지 않는 이상 우리가 한번 학습하고 경험했던 게 반복에 의해서 굵게 전정신경회로를 만들었다면 이건 항상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어요. 이건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 그래야만이 이렇게 내가 변화됐던 새로운 회로가 자리를 잡았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이걸 땡길 수 있거든. 그럼 가더라도 다시 또 이쪽으로도 땡기는 힘이 작동되기 때문에 우리는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섞어서 좀 미지근하게 만들어주는 상태. 가능하다. 또 특정 어떤 상황이나 특정 어떤 시기에는 내가 원하는 이 상태의 유지가 가능하다. 그럼 이 상태를 인위적으로 더 강하게 유지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연합기억 조건 형성이죠. 조건 형성. 어떤 사람은 산에 올라가면 되게 편안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바다를 보면 되게 마음이 트이는 그런 걸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카페에 가야만이 공부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독서실 가야 공부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실 공부하는 거는 집안에서 혼자 하면 제일 잘 되지. 근데 그게 조건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조건 형성을 인위적으로 내가 원하는 상태를 만들 수 있는 이 앵커링, 이걸 사용한다면 내가 그러한 안 좋은 상태로 복원되는 그걸 좀 더 빨리 벗어날 수도 있고 막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우리 선생이 수업 과정에서 계속 뭔가 솟아오르는 건 정말 좋은 거예요. 그 순간에 내가 솟아올랐는데 그냥 솟아오르는 게 아니에요. 나의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솟아올랐다면 이미 기존의 기억에 내 이야기가 지금 더 딥해지는 거예요. 연결을 만들죠. 그리고 또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본인이 또 이야기를 표출하는 그 상황에서 그 기억은 다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갈 때는 미안하지만 원래의 기억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표출될 때 환경이나 주변 어떤 자극 또 피드백 받았던 게 같이 또 연합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의 기억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상담을 할 때 내담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그냥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뭔가 마음이 뭐 시원해지고 후련해지고 문제가 뭐 해결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우리 뇌에 기억이 한번 밖으로 나왔다가 들어갈 때는 원래의 기억이 그대로 못 들어가요. 새로운 기억이 연합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런 수업 과정에서 내 자신을 계속 비춰보고 뭔가 또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알아차리고 꼭 또 접촉하는 거거든. 그 과정이 어떻게 보면 내 쿠션을 점점 더 강하게 하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다. 그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확실히 좀 이제 조금 이제 다른 거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한번 싹 갔다가 이제 내려오려고 이제 하잖아요. 그럼 이제 느껴지잖아요. 네. 아 이게 뭔가 이제 내가 이 100% 효과라고 생각했는데 그 효과가 조금은 줄어들고 있는 거야.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아닌 것 같다. 앞에 뭔가 벽이 더 있다. 이게 느껴지는. 예전에는 이제 그걸 한두 달 정도까지도 이제 억지로 끌고 이렇게 쭉 가봤단 말이에요. 가면 이제 떨어질 때 한 번에 쭉 떨어진 거죠. 이게 왜냐면 이게 편한 상태니까. 이게 관성이란 게 이게 편한 상태, 익숙한 상태로 중독 기저선. 기저선을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포기를 하면 이제 억지로 끌고 갔으니까 더 빨리 내려온단 말이에요. 더 그냥 확 이렇게 포기해버린 거죠. 근데 이제 내려오면서 이제 느껴진 거죠. 내려오는 것도 이게 뭔가 더 벽이 있어서 아직은 시간이 걸린다는 건 느껴지는데 이제 그걸 이게 그 다른 전형신경회로를 더 굵게 형성될 때까지 해야 된다는 걸 인지적으로 아니까 그 이제 어떤 상태인지를 이제 인지를 하는 거예요. 이게 가다가 이제 내려오는 상태구나. 그러면 조금 내려온 상태에 조금 있다가 받아들인 거죠. 받아들이고 뭐 오늘 하루 조금 편하게 있다가 뭐 이제 저녁부터 다시 하자 이렇게 된 거죠. 하루 정도는 그냥 좀 틈을 주는 거죠. 왜냐면 이게 억지로 너무 또 가려면 반발성은 더 커지잖아요. 내려올 반발성은 더 커지거든요. 근데 그 경험이 말이에요. 네. 본인의 경험. 네. 그건 책에 안 나오는 이야기들이거든. 그렇죠. 그러면 책에 안 나오는 내 경험. 네. 그게 100%는 아니에요. 왜냐면 그 과정에서도 분명히 다른 유연성을 가지고 들어가면 그럼 패턴을 깰 수도 있는 거고. 그럴 수도 있고. 또 오늘 배우는 이 앵커링을 통해서 내가 조작을 시킬 수도 있거든. 조건 형성은 조작적 조건 형성 이론이라는 건 인위적으로 내가 조작을 시켜서 어떤 상태나 결과를 바꾸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알면서 내 주관적 경험, 이게 너무 확 끝까지 밀어 올릴 수도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나중에 추락하는 게 너무 강하게 와서 데미지를 입게 되면 회복하는데도 시간 오래 걸리니까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 그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네. 네. 자, 그까지 이제 앵커의 종류가 감각 양식에 따라서는 우리가 시각, 청각, 신체 감각, 그 다음에 성질에 따라서는 긍정적인 거와 부정적인 게 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됐는데,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용도에 따른 분류가 있어요. 용도. 이거는 뭐냐면 어떻게 하는가, 어떨 때 어떻게 쓰는가, 이걸 용도라고 하잖아요. 그 용도에 따른 분류의 첫 번째는 자원 앵커예요. 자원 앵커는, 자, 이걸, 보통 이제 이 앵커링 공부를 할 때, 가지적인 걸 많이 잡으면 힘들어요. 공부를 하실 때는 항상 굴번 선만 쭉 들어가세요. 가지적인 거는 저절로 붙게 돼 있어. 왜냐면 앞에 개념을 설명했기 때문에 이제 굴번 선만 들어가 봅시다. 용도에 따른 분류는 크게 자원 앵커링, 그 다음에 누적 앵커링, 붕괴 앵커링, 연쇄 앵커링, 요 정도만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데, 요걸 간단하게 이제 설명할게요. 자, 내가 과거에 뭔가 훌륭한 성취 경험,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고 그것만 떠올려도 뭔가 막 힘이 나는 그런 경험이 하나 있어. 그 경험을 생생하게 떠올려 가지고 그것이 아주 강하게 됐을 때 팔짱을 탁 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느낌을 팔짱을 낀 상태에서 계속 강하게 느끼는 거예요. 다시 풀어요. 다시 이제 원래 상태로 돌아가서 다시 과거의 그 성취 경험을 또 떠올리는 거예요. 강하게 올라왔을 때, 요거 이제 눈을 감고 해도 좋습니다. 집중을 위해서. 다시 팔짱을 끼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죠? 과거의 그 벅찬 성취 경험하고 뭐죠? 팔짱 끼는 것을 뭐 하고 있나요, 지금? 연합. 조건 형성시키고 있다는 건, 이 팔짱을 끼는 건 앵커예요. 이거 두 개 연합하는 게 앵커링이에요. 그걸 나중에 반복을 계속 하면, 그걸 또 며칠 하면, 오랜 기간 하면 나중에 어떤 상태가 될까요? 팔짱만 딱 껴도 그 과거에 벅찬 성취 경험했을 때의 그 정서가 현재에서 그대로 재현되어 버려요. 신기하죠? 우리가 파블로프의 개실험에서 우리는 이미
동물적 실험이지만 인간도 대부분의 어떤 행동들은 조건 형성이거든. 우리가 빨간불에 왜 서나요? 조건 형성된 거 아닌가요? 아, 예. 초록불에 왜 걷나요? 조건 형성된 거예요. 우리의 행동도 대부분 조건 형성된 것이라면 내가 팔짱만 껴도 과거의 그 벅찬 환희에 찬 그 성취감이 그대로 지금 재현되어 버린다면 나는 이 상태에서 무기력이 아니고 뭐 활력 있는 상태, 에너지가 넘치는 상태를 만들 수 있다. 이게 자원 앵커링. 요것만 이해하면 돼요. 하나만. 그럼 아주 쉬워요. 그럼 이것만 이해하면 되는데 누적 앵커링은 뭐냐? 누적 앵커링은 자 보세요. 과거에 내가 달리기에서 1등 했던 그 경험에 발장을 낀 거예요. 시험치에서 1등 했을 때 장학금 받았을 때 경험을 여기에 또 하는 거예요. 누군가에 뭘 해서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했는데 성공했던 거, 누구에게 칭찬받았던 거, 모든 거를 이 팔짱 끼는데 뭐 퇴적 쌓아 올린다, 누적시킨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누적 앵커링이라고 한다. 아주 쉽죠. 자원 앵커링만 이해하면 자원 앵커링이 여기에 계속 반복 누적됐으니까 이걸 뭐라고? 누적 앵커링이라고 한다. 쉽게 잡혔나요? 자, 세 번째 뭉개 앵커링은 자 보세요. 안 좋은 과거의 어떤 정서적 경험 때문에 현재 되게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다. 괴로워하는 사람. 그러면 이 안 좋은 그 경험을 여기다 올려놓고 과거에 좋은 경험도 있거든. 아주 좋은 경험을 여기다 올려놓고 이 두 개를 뭐 한다? 섞어버린다. 섞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뇌는 착각의 챔피언이거든. 의식적으로는 모든 걸 다 구분하지만 잠재의식은 구분을 안 해요. 뭐 됐다고 섞어버렸나요? 안 좋은 거와 좋은 거가 섞여버렸다. 그래서 차가운 물과 뜨거운 물을 섞어버리니까 어떻게 되나요? 미지근해지듯이. 붕괴 앵커링은 부정적인 그러한 정서 상태, 그와 연결된 조건 형성된 것을 현재 상태에서 긍정적인 그걸 불러와서 이걸 약화시키거나 끊어버리게 만드는 게 붕괴 앵커링이에요. 아주 쉬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연쇄 앵커링은 말 그대로 뭐 한다? 연쇄적으로 긍정적인 정서 상태가 계속 불려 나오게 만든다. 자, 이게 탁 넘기면 쫙 넘어가는 거 뭐라고 하나요? 도미노죠. 자, 여기에 1학년 때 성공 경험, 2학년 때 성공 경험, 3학년 때 성공 경험, 4학년 때 성공 경험 이렇게 만들어 넣을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잘 보세요. 아, 지금 내가 가난하다라는 걸 여기에 하나 현실에서 문제에 가난하다. 자, 가난하다와 가장 가까운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가진 게 적다. 가난하다, 가진 게 적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 할 수 있다? 도전할 수 있다. 도전하면 뭐? 성취할 수 있다. 성취하면 내 꿈은 이루어진다. 내가 지금 현재 이 문제 상태를 내가 원하는 성취 상태로 바꾸기 위해서 가난하다. 가진 게 적다. 가난한 거하고 가진 거 적다하고는 느낌이 완전히 또 달라지거든. 근데 여기는 뭐? 도전할 수 있다. 도전하면 뭐? 성공할 수 있다. 내가 원하는 성취를 이룰 수 있다. 계속 반복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가 요걸만 도미노가 뭐예요? 요거 하나 탁 넘어뜨리면 따다다다닥 넘어가듯이 우리 뇌는 저번에 제가 설명 한번 드렸죠. 청개구리 이야기를 지금도 스토리를 그때 이 선생님 다 이야기하셨잖아. 왜 가능할까요? 연쇄적으로 그 기억이 통으로 스토리로 들어와 있는 건 연쇄적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연쇄적으로 이게 들어와서 딱 만들어져 버리면 나중에 가난이 그전에는 그렇게 싫고 열등감이 들고 불행한 걸로 느껴졌는데 가난하기 때문에 나는 뭐 성취할 수 있다. 나중에는 반복하면 요거 눌리면 자동으로 딴 불이 들어가요. 더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땅 바로 가버려요. 땅. 그래서 나중에 가난은 성취다.
가난은 성취다 이렇게 나가시는 거예요. 그럼 내 상태가 가난해서 나는 불우하거나 불행하거나 무기력한 게 아니고 가난하기 때문에 나는 성취를 할 수밖에 없다. 성취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의 상태를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다.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러한 조작들이 우리 뇌는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통하죠. 그래서 이게 용도에 따른 구분은 이렇게 한다. 이렇게 되면 이제 앵커링에 대한 전체 개념하고 이제 종류를 이제 이야기 됐어요.